혹시 우리 반려견이 연인끼리, 부부끼리 스킨십을 할 때 으르렁하며 달려들거나 참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나요? 만약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행동은 교육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이 보호자 간의, 가족들 간의 스킨십이나 소통에 끼어들어서 참견하는 듯한 행동은 꽤 많은 반려견에게서 관찰되는데, 이런 행동은 대부분 중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개들은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 특히 안정되어 있는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 무리 내에 다툼이 생기면 그 다툼에 개입해서 다른 개들끼리의 싸움을 중지하곤 합니다. 싸움을 말리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말리는 듯한 행동을 보이느냐? 그 이유는 우리 무리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무리의 구성원들이 싸워서 다치게 되면 그건 우리 무리의 전력이 손실되는 일이고, 무리의 전력이 손실되게 되면 외부의 침입이나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먹이를 구하는 사냥도 당연히 더 불리해지겠죠. 바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리 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 개념이 강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개가 사람과 함께 사는 반려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들 간의 가벼운 스킨십이나 가벼운 터치를 다툼으로 오해해서 그 가족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거나 끼어들거나 둘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며 으르릉을 하며 중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공격성까지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재 행동을 꼭 교육시켜줘야만 하는 걸까? 으르릉을 하지도 않고 그냥 짖으면서 끼어들기만 하는 정도인데, 아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중재 행동이 중재를 넘어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행동으로 발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반려견에게는 이 중재 행동이 그냥 한번 이쁨 받으려고 하는 행동, 조금 장난치는 행동, 그런 행동이 아니라 아주 절실하게 다툼을 말리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장난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가족들 간의 스킨십이나 가족들 간의 가벼운 터치가 우리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해주지 않는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간의 스킨십, 우리 가족들 간의 가벼운 터치가 반려견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재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죠. 단계별로 진행하는 개선법을 알려드릴 건데, 기다려가 꼭 되어야 합니다. 먹을 것 앞에서 먹지 말고 기다려가 아니라 진짜 기다려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기다려 교육법은 제가 댓글에 따로 영상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기다려를 충분히 교육해준 후에 이 영상에서 안내하는 중재행동 개선법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중재행동 개선법에서는 보호자님들의 입장을 모두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인이실 수도 있고 그냥 부부이실 수도 있고 친구 사이일 수도 있지만 편의상 가족으로 가정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선법 1단계. 가족들과 5m 이상 떨어진 곳에 방석을 깔아두고 그 위에 반려견이 올라가게 해준 뒤 기다려를 시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기다리를 시킨다는 건데,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유는 중재 행동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다가오는 동안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거리를 두고 기다려를 시킨 상태에서 스킨십을 해볼 건데, 이 1단계에서는 그냥 가볍게 상대방의 어깨에 손을 얹는 정도, 아니면 상대방의 등에 손을 대는 정도, 또는 손을 잡는 정도, 이런 아주 가벼운 스킨십을 1초에서 2초 정도 굉장히 짧게 해준 뒤에 옳지 칭찬을 해준 후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상은 반려견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보호자님이 직접 보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반려견의 산책을 자주 시켜주고 밥을 잘 챙겨주는 보호자님이 주로 반려견이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보호자님이실 거예요. 만약 반려견이 이 첫 단계를 하자마자 1초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중재 행동을 하기 위해 달려온다면 즉시 그 스킨십을 취소하고 아무 말 없이 반려견을 다시 방석에 데리고 가서 기다려를 시킵니다. 이때 반려견을 다시 방석에 데리고 가서 다시 기다려를 시키는 사람도 보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려견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보호자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1단계 스킨십을 두 명의 가족이 번갈아 가며 A가 B에게, B가 A에게 번갈아 스킨십을 했는데 반려견이 잘 기다린다면 다음 2단계로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개선법 2단계. 거리를 똑같이 5m 이상 유지하고 기다려를 시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동작이 더 큰 스킨십을 해볼 건데, 포옹이나 어깨동무, 팔짱 정도의 스킨십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이런 동작을 10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이것도 A가 B에게, B가 A에게 번갈아 해주시면서 반려견이 잘 기다리게 된다면 3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개선법 3단계. 똑같이 거리를 두고 기다려를 시켜주고, 이번에는
한 명이 아예 다른 한 명을 들어 올려 안아주거나 상대방의 손을 잡고 크게 흔드는 스킨십을 해볼 거예요. 아주 동작이 큰 스킨십이죠. 이번에는 시간은 상관없이 그 액션을, 그 동작을 크게 한번 한 후에 반려견이 즉각적인 반응만 없다면 즉시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려견이 개의치 않고 잘 기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4단계로 넘어가 보시면 되세요. 자, 빠르게 다음 4단계. 이 4단계에서도 여전히 거리를 두고 기다려를 시켜주셔야 하고, 이제는 진짜 격한 액션을 취해볼 거예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밀어서 소파에 넘어지게 한다든지,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등짝을 찰싹 친다든지 팔뚝을 찰싹 쳐서 타격을 가하는 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맞는 입장의 가족분은 아프지 않더라도 일부러 아프다는 듯이 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는 보호자님들께서 임의로 다양한 액션과 반려견의 중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스킨십을 추가해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도 큰 동작을 한번 하고 반려견이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면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면 되고, 실패하시면 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점점 더 격한 스킨십을 추구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죠. 다음은 5단계인데 마지막입니다. 이 5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동작을 기다려를 시키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 1에서 4단계의 동작을 해볼 거예요. 차근차근 1단계 가벼운 동작부터 과격한 동작까지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반려견이 별 반응을 안 한다면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반려견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둘 사이를 끼어든다든지 점프를 하거나 달려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이때 혼을 낸다든지 화를 내지 마시고 단호하게 반려견의 몸을 가로막듯이 블로킹 해주시면 됩니다. 이 블로킹도 반려견이 더 편안하게 여기는 가족이 직접 해주셔야 하고, 반려견이 진정될 때까지 단호하게 블로킹한 상태에서 묵묵하게 기다려주시고 반려견이 진정이 되면 다시 스킨십을 해보시면 됩니다. 진정이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따로 뭔가 기다려를 시킨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5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이 특히나 이 스킨십을 할 때는 더 예민하게, 더 과민하게 반응한다 싶은 스킨십이 있다면 이전 단계처럼 거리를 두고 기다려를 시킨 후에 그 과민 반응하는 동작만 조금 더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면 웬만한 반려견의 중지 행동은 이렇게 기다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개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